차별금지법에는 국가인권위의 문제를 보시면 또 오늘 또 명재인 교수님, 헌법 교수님 계시니까 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차별할 때는 이제 차별금지 사유가 있고 차별금지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고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했죠. 그래서 컴마만 기준으로 해도 19가지가 있습니다. 컴마 없이 전까지 치면요 34가지가 됩니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무슨 출신을 그렇게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혼인도 무슨 그냥 혼인과 혼인용품만 해놓으면 되지 거기다 무슨 사업, 미원, 기원, 뭐 사실원 해가지고 혼인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써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인 사유, 차별금지 사유가 있고 차별금지 영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차별금지 영역을 이렇게 일단 이러이러한 사유로 다음 항목의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일단 고용에서 차별하지 말라. 고용에서는 채용할 때, 또 승진할 때, 모집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임금 이런 거 주로 다 고용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가 재화의 영역 이런 걸 또 이용할 때 토지나 뭐 주택, 또 주거생활 이런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차별하지 말라. 학교에서나 직업훈련에서 차별하지 말라. 네 가지. 세 번째 성희롱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면 두 가지를 이제 추가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 사유도 지금까지 이미 차별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법에 다 2조 3호에 있지만 이제 등의 부분에서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 사유로 차별금지 영역에서 방금 플러스 한 네 가지 고용과 또 직업훈련, 또 재화 영역 이용, 또 성희롱 플러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수치심이나 모욕감, 두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차별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러한 사유를 위해서 분리, 배제, 구별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것도 차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별의 정의를 바꾸고 차별의 영역을 확대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도 차별의 영역에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사유를 추가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란 게 우리가 다시 이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또는 이방이나 스부디안이나 자유인이나 종인이나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차별이냐?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하냐냐?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들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거 한다며 근데 이것이 다 정해져 있지 않냐 이미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는 19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19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려고 했더니 제가 그저께 우리 기록평 교수님, 재한 교수님과 같이 서울중앙팀장에 가서 고명진 목사님 만났더니 그렇게 설명하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꾸로 차별금지 영역을 먼저 하는 게 더 쉽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더니 차별금지 영역은 4가지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다 해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딱 국민들 생활을 쭉 보면 처음에 보면 이제 교육 훈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육 직업훈련. 그 다음에 고용이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은퇴하면 사회보장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별로 법을 보자는 거죠. 사실 지금 만드는 게 아까 4가지 고용, 또 그 학교 직업훈련, 또 재활용역 이용하는 거 성희롱인데 성희롱은 뭐 2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차별금지법에.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것은 특별히 포괄적 금지법에 들어가지 않아도 너무나 지금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성교육, 성평등교육 이걸 계속 지금 근로기준법 통해서 노동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나 학교는 다 성희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의미가 없지만 법에는 명백하게 너무나 강하게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국가인권위법에 성희롱의 개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도 직업훈련도 보면 법을 안 만들어도 교육기본법의 서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4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혹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기익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보다 더 명백한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우리가 말하는 그 규정이 그대로 교육기본법에 들어가 있고, 또 직업교육 훈련 정치법에는 좀 더 넓게 이거는 보시면 이제 국가가 아니고 현장 실습 산업체의 장도, 현장 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고 훈련생의 인권, 생명 실체를 보호하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국가가 아닌 현장 실습체 현장에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더 넓게 해놨죠. 직업교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는 차별금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똑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용에서 이제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이거 금지하지 마라. 제가 이제 요거 양을 줄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여기 너무 중요한데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근데 사실 여기 근로기준법 6조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데 고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을 좀 많이 생략했다 그랬죠. 그 뒷페이지 보시면 28쪽에 보시면 고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생략을 했어요.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 고용 평등법 있죠. 1회 성별 남녀 고용 평등법이 고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부에는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있죠. 장애인 차별 구제 이것도 고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이 연령 차별 금지도요 고용상 고령자들 연령을 고용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출신 지역이라 할 때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여기도 고용에 관해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란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말고 남녀 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외국인 처우 고용 또 촉진법 또 연령까지 연령 고용 촉진법까지 이렇게 고용에 대한 너무나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화 영역 등에 대한 공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재화야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형법 교수님 계시니까 새로운 화두를 던져드리는데요. 재화 영역 공급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요 우리 자유주의국가에서 이게 맞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KTX를 타고 왔는데요. KTX가 재화 영역이에요. 그걸 차별하지 말라면 다 무료로 제공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거잖아요. 그럼 KTX하고 특실하고 일반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돈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럼 벌써 차별해보지 않습니까? 또 그 영역을 할 때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재화 영역 이 부분은요 사실 엄청난 우리 그 맨체스 교수님 했지만 삶의 완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이것이 사실 이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근간을 흔들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보장법을 해가지고 사회보장기본법을 해가지고요 약자들에 대해서만 이것을 무료로 그것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법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 그래가지고 공적구조, 사회보험 그리고 또 사회적 서비스 해가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보호해주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 평등기본법으로 딱 넣어주면요 모든 게 이제 소송거리가 되는 거죠. 왜? 제가 딱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코노미스하고 퍼스트클래스하고 너무 달라. 퍼스트클래스 딱 나오니까 다리 벗고 둘이서 다 자고 있고 우리는 막 좁아서 이렇게 왔었어요. 차별 아니에요? 평등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벌써 모든 것을 이게 재화의 영역은요 전부 다 분쟁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면 평등기본법 지금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개발자금지 했지만 평등기본법 딱 바뀌면 평등기본법 NO 사회보장기본법 찬성. 사실 사회보장기본법이요 평등기본법을 대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했던 성희롱에 대해서 이미 다 했고요.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19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헌법 교수님들이 항상 하실 때 차별의 평등이라고 보시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그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야.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자의적 차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가 조영기 선생님 모시니까 잠깐 나오는데 제가 한 2분만 하고 바로 조영기 선생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 사이에 19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보십시오. 성별, 장애, 연령, 혼인 여부 다 정과도 다 있고 법률도 있고 다 같은 것은 같게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런데요, 다른 것은 반드시 차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찾겨가면 안 돼요. 그런 법들이 있다. 제가 이제 보세요. 성별에 대해서 병역법에서 남녀를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법에서 여자들은 군대 안 가게 해놨잖아요. 반드시 차별해요. 그런데 병역법에 보면요, 인종과 피부색은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별은 차별해요. 병역법에서. 그러죠? 또 방금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공공시설에서요, 장애인들, 노인들요, 다 장애인들 가는 길을 따로 만들어요. 편의시설에서. 차별해야 되죠. 차별해요. 그리고 또 연령도요. 연령 차별하지 말라고 해놓고 고령자들을 고용보장을 하지만요,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법 다 아이들 위한 거라고 해요. 그럼 보호를 해줘야죠. 아동 청소년법. 그리고 또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은 나이에 들은 차별을 해줘야죠. 그리고 차별은 또 언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럼 국어기본법이 몇 단계 받게 되죠? 국어는요, 한글을 국어기본법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외국에 가고 국어를 차별하고 있죠. 정당법, 보세요. 정당법도요, 여당, 야당 다 구별해요. 또 원내정당, 원내정당 차별하죠. 그리고 출신 국가도요, 국적법 있지 않습니까? 국적법. 그럼 출신 국가를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면요, 국적법이 필요가 없어요. 국적법 난민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도 공항에 갈 때요, 대한민국 사람 여권 든 사람 이쪽으로, 대한민국 여권 아닌 사람이 이쪽으로 딱 차별하잖아요. 공공시설 이용할 때. 자, 영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여기 EU에 영국 가진 사람 이쪽 줄이고, EU 이해인 사람은 이쪽 줄이고, 야, 이것들이 무슨 차별금지 하지만은 라인을 차별해버리더라고.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 EU 여권 가진 사람 이쪽으로, 이해 가진 사람 이쪽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이렇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하고 법에 딱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면 안 되느냐? 이미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 딱 있는. 첫째, 차별금지법은요, 차별의 정의를 바꿔요. 방금처럼. 지금까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고 했던 것을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해묵차연비, 수치심, 모욕감, 나한테 정치적 고통을 줬다. 목사님께서 동성애는 죄다 하면 내가 정치적 충격을 받다. 안 되죠. 또 헌법 시간에 동성애와 이성애는 또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달라. 학교에서 남학생은 이쪽, 여학생은 이쪽 딱 앉으니까 나 기분 나쁩니다. 왜 남학생, 여학생 구별해요? 이 구별. 차별한다.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이 없을 때는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보면요, 장애인이나 성별에서는요, 차별받다고 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를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평등기본법을 만들려면요, 무조건 내가 차별받다고 하면 돼. 그럼 쉽게 말하면 연애하다가 내가 잘렸어요. 전인선 변호사가 키 크고 해가지고 전인선 변호사가 결혼을 딱 하면요, 내가 기분 나빠. 그럼 딱, 야, 전인선 변호사가 결혼했는데요, 키 작은 나 차별했어요. 소송 딱 하면요, 전인선 변호사가 나는 왜 선택받았냐? 키 때문이 아니야. 얼굴 잘생겼어. 그것도 차별이지. 정경지도 차별이지. 학력 차별이지. 뭐요? 차별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보세요. 누굴 딱 차별했어. 떨어진 사람이 딱 소송 걸려. 나는 차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유 중에 하나 차별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뽑아놓고 나서요, 나는 니를 뭘로 뽑았냐? 성별, 출신 국가, 대한민국 받지, 종교도 받지, 학력도 받지, 또 면접 받지, 용모 받지, 성취는 사람도 속에서 받지. 이거 다 빼놓고 나면요, 뭘 뽑았어요? 재수 뽑은 거죠. 이렇게 소송이 다 된다. 이 입증 지금처럼. 그리고 대국가적 교육이다. 이것은 이제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헌법 교수님께서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지금까지는 평등을요, 국가나 공공단체에만 주장했던 것이니 이게 사회 간에 다 적용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빵집 가가지고 케이크 만들어주라는 것은요, 평등을 주장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맘이야. 계약자의 원칙이야. 그게 사적 자체. 그런데 헌법에 있는 평등을 딱 갖다 주면요,
계약자의 원칙을 제한해버려요. 이게 평등법이에요. 계약자의 원칙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사회의 편향단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게 되면 이 법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 사회를 하향 평준화시켜버리고 계약자의 원칙을 지원하는데 저는 이게 하향 평준화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